안녕하세요. 공학전공서 이종선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품질 관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공정력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이런 뭐 CP 그리고 이제 CPK와 더불어서 뭐 PPPK 이런 지표들도 있는데,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지표의 의미를 잘 모르고, 또 그 산출하는 식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들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명확히 잘 파악을 해본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지금 제목이 이제 CPK 대 PPP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CPK와 이제 PPK는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지표인 CP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CP라고 하는 지표는 사실 우리가 이제 공정력 지수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공정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 capability, 그리고 of process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P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공정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CP라고 하는 지표는 상당히 단순한 그런 지표인데요. 그 CP를 구하는 식은 상당히 쉽습니다. 얘는 6배의 편차분의 USL-LSL 이렇게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USL이라고 하는 것은 규격 상한이고 LSL이라고 하는 것은 규격 하한인데, 그러면 USL과 LSL을 뺀 거, 이건 우리가 흔히 규격 공차라고 얘기하죠. 톨러런스라고 보통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분모에는 6배 시그마가 있는데, 이 6배 시그마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6배 시그마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제 전기분포로부터 이게 나오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전기분포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분포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피크인 점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갔으면 바로 x의 값이 평균이 되겠고, 대충 요 정도의 폭이 표준 편차인 시그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분포는 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전체 면적이 합이 1이 되는데요. 바로 이 평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또 왼쪽으로도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되면 이 x축의 값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뮤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편차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폭은 6배의 편차가 되는데요. 이때 이 가운데 부분의 면적, 이 가운데 부분의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이 면적이 바로 전체 면적이 1인데 이 색깔칠한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편차, 그 폭의 면적이 바로 99.73%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는 게 좋은데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정규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로부터 평균도 구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편차를 구했을 때,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배 편차 폭을 잡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가 10,000개가 있다. 그럼 10,000개 데이터 중에서 9,913개의 데이터가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편차인 6배의 편차 폭을 갖다가 흔히 뭐라 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공정산포의 크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공정산포의 크기를 영어로는 보통 이것을 이제 프로세스 베리에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CP라고 하는 식을 구할 때 분모에 6배의 편차가 있는데, 이 6배의 편차가 바로 정규분포로부터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CP나 CPK뿐만 아니라 PP나 PPK 이런 지표들은 기본적으로는 정규분포를 가정한 데이터로부터 유도가 된 그런 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정규분포에 대한 어떤 그 중요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정규분포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앞으로 설명드릴 뭐 CP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뭐 나머지 CPK, PPPK 이런 지표들도 그냥 일반적인 식을 써서 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데이터가 정규분포일 때와 정규분포 아닐 때 산출되는 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ISO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만 일반적인 시중에서 판매하는 책들에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런 식만 가지고 구하게 되는데, 그거는
다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가정해서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CP라고 하는 값을 구했는데요. 그 CP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개의 이제 공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두 개의 공정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공정이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공정이 하나 또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편의상 얘를 A 공정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편의상 B 공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나는 것은 평균이 mu A라고 되겠고 오른쪽에는 평균이 mu B가 되는데 이 A 공정과 B 공정은 그 스펙이 동일합니다. 스펙이 동일한데 스펙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규격 하한이 이렇게 있고 규격 상한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그마로서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A 공정과 B 공정은 평균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그 CP를 구하는 식을 가지고 CP를 한번 직접 구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이 A 공정의 CP를 구하자면 이제 CP라고 하는 것은 A 공정의 CP이기 때문에 여기 A라고 쓰고 6배의 편차분의 자, USL-LSL이라고 식을 아까 썼었죠. 그럼 USL-LSL이라는 것은 규격 상한으로부터 규격 하한까지 폭인데 6가지 폭이 기본적으로는 6개의 편차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6배의 편차가 되니까 약분을 하면 CP는 1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B 공정에 대한 CP도 식은 동일하죠. 6배의 편차분의 USL-LSL.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스펙은 동일하니까 분자도 6배의 편차가 됩니다. 그럼 얘도 약분이 되어서 CP가 1이 되는데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CP라고 하는 지표가 동일하게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A 공정과 B 공정의 분량률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A 공정 같은 경우는 분량이 여기서 조금 이렇게 발생을 한 반면에 B 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 전체에서 즉 50%가 분량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CP라고 하는 지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내는 분량의 크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공정을 CP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는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CP라고 하는 지표는 단순히 3%의 크기만을 고려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값이 다른 두 개 공정은 구분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CP의 한계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CPK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CP를 가지고는 아까처럼 그 3%는 동일하지만 그 평균이 다른 두 개의 공정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CPK라는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비교를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PK를 구하는 방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은 바로 이제 CPU라고 하는 지표와 이제 CPL이라는 지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CPU라고 하는 지표는 얘는 이제 3배의 편차분의 USL-Mu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CPL이라고 하는 지표는 3배의 편차분의 얘는 mu-LSL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CPK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CPU하고 CPL 중에 작은 값을 CPK로 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두 가지 공정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CPK라는 지표를 가지고 과연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렸던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 텐데요. A라는 공정의 평균이 여기 있고, 자, 그리고 규격 상한은 여기 있습니다. USL, 그리고 LSL. 자, 이제 B 공정은 이렇게 USL하고 LSL이 같은 위치에 있었죠. USL하고 평균이 같은 위치에 있었죠. 자, 그러면 CPK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A 공정의 이제 CPK부터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공정의 CPK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CPU부터 구해야 되는데 A 공정의 CPU 그럼 3배의 편차분의 USL-B라고 했습니다.
A 공정의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뮤 A라고 쓸게요. 자, 그럼 얘는 이제 3배의 시그마 분의 USL 마이너스 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균 A로부터 A의 평균으로부터 규격 상한까지 거리가 되는데요.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한 칸의 폭이 시그마였기 때문에 거리는 한 칸, 두 칸, 세 칸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 칸의 시그마가 되니까 약분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됩니다. 자, 그럼 CPL. 자, B 공정의 이제 CPL을 구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3배의 시그마 분의 얘는 이제 뮤 마이너스 LSL인데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3배의 편차분의 뮤 A 마이너스 LS라는 것은 규격 상한으로부터 평균으로부터 규격 한까지 거리인데 거리가 하나, 둘, 역시 3배의 편차가 됩니다. 그 3배의 편차니까 약분이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1이 되겠죠. 자, 그럼 요번에는 이제 B 공정의 그 CPK를 구해야 되는데 그 B 공정의 CPK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CPU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CPU는 마찬가지로 3배의 편차분의 USL 마이너스 뮤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규격 상한하고 평균이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평균하고 USL의 위치가 같다는 것은 거리가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분지 제로는 제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PL. 자, B 공정의 CPL 같은 경우는 3배의 편차분의 얘는 뮤 마이너스 LSL인데 이런 경우는 그 평균으로부터 규격 한 칸 거리입니다. 거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의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약분하면 2가 되겠죠. 근데 이제 CPK는 그 두 값의 최소값이 이제 CPK라 쓰니까 B 공정의 CPK는 0이 되겠고 A 공정 같은 경우 둘 다 값이 1이었기 때문에 A 공정의 CPK는 1이 됩니다. 그럼 아까는 그 CP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는 그 이 두 개 공정을 구분할 수 없었는데요. CPK를 가지고는 이렇게 두 개 공정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라면 이제 CP와 CPK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누가 질문한다라면 가장 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것은 CP는 오직 3포의 크기만을 고려한 지표가 되는 거고요. CPK는 3포의 크기뿐만 아니라 중심체 위치 즉 평균까지도 고려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주위에서 볼 때 CP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보다는 CPK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CP는 말씀드린 것처럼 3포만 고려한 지표가 되는 거고 CPK는 3포뿐만 아니라 중심체 위치까지도 고려한 지표이다 보니까 그래서 CPK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CP라는 지표 대신에 CPK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CP하고 이제 CPK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PP라고 하는 지표하고 PPK 이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이제 CP, CPK라는 지표만 사용하는 회사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오히려 PP, PPK라는 지표만 사용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CPK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PPK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 PP와 PPK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P와 CPK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그 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하셨을 텐데 PP와 PPK를 또 먼저 식부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 같은 경우는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PPK 같은 경우도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PP와 PK식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금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그 CP와 CPK를 구하는 식하고 사실 구하는 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보는 그 식의 형태는 똑같은데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다른 것인가? 그 차이를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이 답니다. 바로 여기는 이 시그마. 여기 보면 시그마가 보이시죠? 이 시그마가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여기 있는 뮤라는 것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뮤와 이 시그마라는 두 가지 값이 실제 CP와 CPK를 구할 때 하고 PP와 PPK를 구할 때 저 뮤와 시그마를 추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자, 뮤와 시그마를 추정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뮤와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걸 모수라고 봅니다. 뮤와 시그마 같이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표시된 것을 우리가 흔히 이걸 모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수라는 것은 보통 영어로는 이제 population parameter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수라는 것은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 실제 우리 공정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모집단이 아니고 이제 샘플이 있죠. 그래서 샘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뮤와 시그마를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뮤와 시그마를 추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실 그게 CP/SPK가 될 수 있고 PPP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CP/SPK를 구할 때는 그 시그마를 어떻게 추정하는지부터 보여드릴 텐데, 이제 먼저 우리가 그 CP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시그마를 보통 이제 쇼텀의 시그마라 해서 이렇게 표기를 시그마 ST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그 위에는 이 꺽쇠 표시는 이제 추정을 한다는 의미로 이걸 보통 우리가 head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CP나 SP를 구할 때는 이 시그마 ST라는 값을 어떻게 추정하냐면, 대개는 우리가 D2분의 알바 또는 C4분의 S바 또는 SP를 뭐 C4로 나눈,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식을 가지고 시그마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PP나 PPK를 구할 때는 이 시그마 추정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PP나 PPK를 추정하는 시그마는 우리가 표기를 할 때 LT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이 LT는 롱텀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롱텀의 시그마를 어떻게 추정하냐면, 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데이터, 샘플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오버롤 S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CP/SPK가 될 수도 있고 PPPK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을 토대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그 D2분의 알바라든가 C4분의 S바 또는 C4분의 SP와 같은 이 시그마 ST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그랬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CP라든가 또는 CPK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S를 가지고 추정한 시그마 LT 같은 경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바로 이제 PP라든가 PPK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CP/SPK와 PPK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CP/SPK를 구할 때 이제 D2분의 알바 또는 C4분의 S바 또는 C4분의 SP 뭐 이렇게 D2, C4 이런 그 기호가 있는데요. 이런 기호가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고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2라든가 또는 뭐 C4 같은 이런 그 값을 우리가 보통 불편화 상수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관리도라든가 공정력 지수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불편화 상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이제 보자면, 우리가 그 X바 관리도 같은 걸 그릴 때 이 X바 관리도의 관리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X바 관리도의 관리 한계선이라는 것은 X의 더블바에 플러스 마이너스 A2 R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R 관리도의 관리 한계 같은 경우는 UCL 같은 경우는 D4 R바, LCL 같은 경우는 D3 알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A2라든가 또는 D4, D3 같은 이런 형태의 그 문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불편화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불편화 상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시그마 ST를 추정할 때 D2분의 알바라고 하는 이런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추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추정을 할 때 왜 알바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시그마를 추정하지 않고 D2를 가지고 추정하냐면, 우리가 이 알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했을 때, 우리가 이 알바라는 것도 어떤 산포 나타내는 값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값을 취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시그마라는 값이 딱 떨어져서 나오면 좋은데, 이 시그마가 딱 떨어져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퀄리티가 성립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알바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했을 때 시그마가 딱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적당한 상수를 이렇게 우리가 취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시그마가 추정이 된다는 거죠. 즉, 이걸 우리가 토대로 온다라면 우리가 이 알바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D2 그리고 시그마 이렇게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2라고 하는 상수를 가지고 이 알바를 나눠주게 되면 시그마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제목이 불편화 상수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치우침이 있는 이러한 값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원하는 모수가 딱 떨어지도록 값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상수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수를 우리가 불편화 상수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편화 상수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 테이블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품위관리 책 같은 걸 사게 되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부록에 이런 테이블이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A2라고 하는 것이 눈에 이제 보이시죠? A2라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D2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D3, 뭐 D4 그리고 여기 뭐 A2 같은 이러한 값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수라고 하는 것들은 테이블로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계산을 잘 우리는 하지는 않고 대개 이런 테이블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불편화 상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서버록을 구성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이런 상수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얘기고 또 이 문제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CPSPK와 이제 PPK에 대한 차이도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값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뒤에 우리가 이 상수를 가지고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좀 전에 PP와 PK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CPSPK와 이제 PPK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값이 다르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면서 CPSPK와 PPK의 의미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공정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X발 관리도를 이용해 가지고 공정을 관리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는데 만약에 첫 번째 그 서브그룹, 두 번째 서브그룹, 이제 세 번째 서브그룹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브그룹에서 우리가 샘플을 이제 세 개를 모았는데요. 그 세 개 샘플이 각각 10, 11, 12라고 보겠고 두 번째 서브그룹은 30, 31, 32. 그 세 번째 서브그룹은 20, 21, 2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별로 3개씩의 데이터를 얻어서 이 3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X발 관리도를 이용해서 공정을 관리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이 3개 데이터의 평균과 렌지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은 3개 평균이니까 11이 되겠고 렌지는 2, 여기는 31, 여기 렌지는 그대로 2,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도 평균이 21, 렌지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CP라고 하는 지표하고 PP라고 하는 지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PK, PPK는 좀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냥 CP와 PPK를 가지고 두 지표가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CP를 구하는 식은 6배의 편차 분의 USL-LSL이다. 단 여기 있는 시그마라는 것은 숏텀의 시그마라고 불렀고 PP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형태의 식이 쓰는데요. LSL 그리고 이거를 6배의 편차 나누는데 여기서는 시그마가 롱텀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CP를 구할 때 시그마 ST를 추정을 할 때 어떻게 추정한다면 시그마 ST라고 하는 것은 D2분의 알바를 가지고 추정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왜 D2분의 알바가 되냐면 지금 위에 테이블에 우리가 R 값을 구해놨기 때문에 알바를 이용해서 시그마 ST를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알바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면 R 값들이 다 2니까 알바도 평균이 2가 되겠죠. 자, 그럼 D2를 구해야 되는데 이 D2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테이블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테이블을 다시 보시면 그 테이블에서 지금 저 하나의 서브그룹이 3개일 때 그때 D2 값이 얼마인지를 보냐면 그때 D2는 1.693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1.693 자, 그럼 2를 1.693이면 값이 얼마냐면 1.18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PP나 PK를 구할 때 이제 시그마 ST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L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추정한다냐면 오버롤 S를 가지고 한다. 오버롤 S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그 9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엑셀 같은 곳에 집어넣고 std EVA 같은 이런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표준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표준편차를 구해보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8.7이 나옵니다. 8.7.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나와 있는 D2는 알바를 가지고 구한 값하고 S를 이용해서 구한 값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차이의 의미를 이해해야지만 CPCPK와 PPPK 차이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CPK를 구할 때 사용했던 시그마 ST를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ST를 구할 때 우리가 D2분의 알바라는 식을 이용해서 구했는데요. 이 D2만을 구할 때 바로 여기 있는 R값이 2고 2고 2였는데 여기는 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해당되는 부분군 내의 3포가 1란 얘기고 이 두 번째 부분군 내의 3포가 1란 얘기고 이 세 번째 부분군 내의 3포가 2란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 시그마 ST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부분군 내의 3포를 추정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시그마 LT 같은 경우는 오버롤 S를 가지고 시그마를 추정했는데 오버롤 S는 여기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구한 거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는 전체 3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3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전체 3포는 부분군 내의 3포와 더하기 부분군 간의 3포 이 두 가지가 합친 것이 바로 전체 3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시그마 ST하고 오른쪽에 있는 시그마 LT의 차이는 부분군 간의 3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 부분군 간의 3포란 건 뭐냐? 부분군 간의 3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있는 첫 번째 부분군의 평균이 11이고 두 번째 부분군의 평균이 31이고 세 번째 부분의 평균이 21이죠. 그러면 부분군과 부분군 사이의 평균값이 큰 폭으로 변하니까 이렇게 평균값이 큰 폭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부분군 간의 3포가 크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분군 간의 3포가 크니까 바로 여기 있는 부분군 간의 3포가 크다 보니까 그때 왼쪽에는 시그마 ST하고 시그마 LT 간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자, 그럼 반면에 만약에 그 부분군 간의 3포가 작다. 즉 평균값이 각 부분군의 평균이 거의 일정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정이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공정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시그마 ST를 가지고 구하는 값이나 시그마 LT를 가지고 구하는 값이 비슷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CP, CPK라고 하는 지표는 CP 그리고 CPK라는 지표는 얘는 부분군 내의 3포를 이용해 내의 3포를 가지고 구한 공정력 지수가 되는 거고 PP나 PPK는 얘는 부분군 간의 3포를 가지고 추정한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전체 3포죠. 전체 3포에서 부분군 간의 3포를 같이 고려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P, CPK 값하고 PPPK 값이 서로 비슷하다. 그 얘기는 부분군 간의 3포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CP, CPK 값하고 PPPK 값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럼 부분군 간의 3포가 크다. 그래서 이 공정이 불안정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표를 통해서 공정 해석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안정되는지 불안정한지는 이런 CPK, PPK 같은 이런 지표를 제대로만 잘 구했다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정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정력 지수 중에서 이제 CP/CPK하고 이제 PPK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봤었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그 미니탭이라든가 점프란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그걸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CP/CPK라든가 또는 PPK를 구하기 위한 이런 그 통계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그 불편한 상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먼저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이제 미니탭 쪽이 관련된 것인데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 여기 캐피털리스 어널리시스 공정력 분석에 관련된 메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R바, S바 그리고 풀드 스태티베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D2분의 R바 또는 C4분의 S바 또는 C4분의 SP 이게 이제 SP인데요. SP.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CP나 SPK를 추정할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unbiasing constan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불편한 상수라고 불렀는데 이런 불편한 상수를 사용할 것이냐 그걸 묻는 건데 이건 당연히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니 탭에서 지금 현재 디폴트가 이제 풀드 스탠드 베션으로 되어 있고 알바나 에스파가 디폴트가 아닌데요. 이런 점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엑셀을 이용해서 이런 공정률 분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그 시그마 ST를 추정할 때 D2분의 알바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D2분의 알바를 가지고 추정하지 않고 미니탭은 풀드 스탠드 디비션을 가지고 추정한다. 이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엑셀은 똑같은 데이터인데 엑셀에서 구한 값하고 미니탭에서 구한 값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엑셀을 구했는데 여러분들 뭐 거기서에서는 미니탭을 가지고 구한다. 그러면 미니탭하고 엑셀의 값이 다르게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니탭에서는 그 CP나 SPK를 구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그 시그마를 추정하는 방법이 그 D2분 알바가 디폴트가 아니라 풀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우리말로 이걸 합동 표준문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합동 표준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이걸 알바로 이걸 바꿔준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되면 엑셀하고 미니탭 분석 결과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미니탭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자, 그러면 점프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프에서도 이런 공략 분석을 할 때 그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대화 상자가 있는데 이 대화 상자를 보시면 여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within subgroup variation statistic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within subgroup이니까 이제 부분군 내의 산포 통계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세 개의 여기 옵션이 있는데 average of unbiased standard deviatio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C4분의 S바 요걸 이용하는 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average range니까 이게 D2분의 알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게 D2분의 알바. 세 번째가 그 unbiased full distribution이니까 이게 바로 C4분의 S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디폴트가 아까 미니탭에서는 디폴트가 맨 마지막에 있는 풀드 스테베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미니탭은 디폴트인데 점프는 그 C4분의 S바를 사용하는 것이 점프의 디폴트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CPSPK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PPK가 어떤 것이고 또 두 개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이 공정력 분석을 할 때 이런 지표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쓴다면 단순히 뭐 SPK 값이 1.3 이상이어야 된다 뭐 그런 기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그 이 공정 지수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표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공정력 지수를 통해서 이 공정에 대한 그 해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CPK와 PPK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하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정력 분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았습니다.